139페이지고요. 네. 제3절 환지 방식의 사업절차, 환지 계획 관리 문제 풀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자, 복습 핵심 요약 정리하고 네, 문제 풀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네, 봐주세요. 자, 도시개발 사업 전문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네. 도시개발 사업 전문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하죠? 의무적으로 네, 환지 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전문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할 때는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하고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하는 환지 계획, 비행정이죠. 비행정청이 시행자가 작성하는 환지 계획은 인가를 받아야 돼, 인가를. 인가권자 누구죠? 환지 계획 인가권자가 누구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걸 환지계획 인가권자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물어봤거든요. 대답을 한 곳이 부산이 올 처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진짜 외워야 되고 암기하셔야 되고요. 우리 그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 즉 도시개발 사업 절차 누가 주도합니까? 지정권자 주도해요. 지정권자 주도하는데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인가사항을 변경할 때는 임의 변경입니까?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됩니까? 변경은 인가받는 게 원칙이죠. 변경은 변경 인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사항 변경은 변경을 받는 게 원칙이고. 네, 근데 변경 인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 혹시 기억이 나는 거 있을까요? 변경 인가를 받지 않는 거. 환지 계획 인가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 인가를 받지 않는 거 하나 정도만. 네? 합필 분필, 종전 토지의 합필 분필 기억납니까? 합필 분필로 환지 명시가 변경되는 경우, 합필 분필로 인한 변경, 그리고 종전 토지 소유자의 동의, 종전 토지나 건축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토지나 건축 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동의를 얻어서 인가받은 환지 계획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적 청량 결과 반영을 위해서 변경하거나 환지로 지정된 토지를 환지로 교부하지 않고 금전 청산하는 내용으로 인가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가를 받지 않죠. 이런 것들. 오후에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딱 수업 듣고 해주십시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수업은 완벽한 거죠. 그 다음에, 아무튼 환지계획은 전부 인가받는 게 아니고 누가 작성한 환지계획은 인가받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계획은 특도, 시장, 군수저로부터 인가를 받는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환지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합니까? 근데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환지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환지 설계는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건지, 보류지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 할 건지, 채비지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 할 건지, 환지 대상의 위치, 면적 등을 설계하는 게 무슨 설계입니까? 환지 설계가 되는 거예요. 네. 자, 환지 설계 등 했고요. 자, 이렇게 환지 설계 등을 내용하는 계획이 이제 환지 계획이 됩니다.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시에,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시에, 채비지, 보류지 명시에,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시에, 입지 환지용 건축물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시, 그 다음에 뭐죠? 청산 대상 토지 명시, 채비지 보류지 명시, 입지 환지용 건축물 명시, 암기하셔야 돼요. 오해해 주실 수 있죠? 네, 약조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환지 인가 이후의 절차가 뭐죠? 사업 시행 공사에 들어가거든. 그 공사 시행 과정에서 무엇을 지정할 수 있죠? 그렇죠. 환지 예정지 처분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아까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계획은 작성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도시개발 섭시행 과정,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섭시행 과정에서 환지 예정지 지정, 환지 예정지 지정은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다. 임의적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임의적 절차이기 때문에 지정의 필요성이 없으면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섭시행 과정에서 환지 예정지 지정은 아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환지 계획에는 환지 예정지 지정 명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옳습니까? X잖아. 공사 착수도 안 해봤기 때문에 환지 계획 작성할 때는 공사에 시행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나중에 섭시행 과정에서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하여야 할 여건이 생길지 안 생길지를 예상할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환지 계획으로 환지 예정지 지정 여부를 정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죠? 필지별로 된 환지 명시를 정할 뿐인 거야. 이런 것은 좀 이해가 없이 그냥 단순 암기 위주로 공부하시면 더 이런 깊이 가서 이런 문제 맞출 수가 없죠. 네. 나중에 여기서 이제 사업이 완료되면 환지 처분 절차를 밟게 되거든요. 공사 완료 이후에 환지 처분 절차는 거기 가서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환지 계획 작성 기준이 어떻게 되죠? 자, 이게 집중. 환지 계획 작성할 때는 환지 설계할 때, 그러니까 도시개발하기 전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 도시개발이 끝나고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건지 설계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기준은 면적주의 원칙입니까? 평가주의 원칙입니까? 절충주의 원칙입니까? 절충주의. 절충주의는 7가지 기준 전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거잖아. 불러주세요. 위, 지, 면, 토, 수, 리, 환. 대답하세요. 이거 뭐죠? 위치 같이 해요.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그렇게 된다고. 이 중에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관리 처분계획 작성 기준이 3개가 있어요. 관리 처분계획 작성 기준 3개가 뭐죠? 아파트 동호수 결정할 때는 첫 번째 면적이잖아. 그러니까 아파트 동호수 결정할 때는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아파트 면적이 크면은 큰 면적이 큰 아파트 분양 설계해 주잖아. 면적이 작으면 작은 평수 아파트 주잖아. 면적. 또 이용 상황이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아파트 이용 상황이 매우 양호했으면 매우 양호. 그죠? 양호하면 양호. 보통이면 보통. 불량은 불량. 매우 불량, 매우 불량. 그렇게 되거든. 그 다음에 뭐죠? 환경. 그래서 이게 3개. 면적, 이용 상황, 환경은 관리 처분계획 작성 기준이야. 관리 처분계획.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면은 관리 처분계획 작성 기준이 되는 거고. 이 7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환지계획 작성 기준이 되는 거야. 이 7가지가 같게 봐요. 종전 토지하고 새로 환지될 토지의 위치가 같고 지목, 면적, 비율, 토지, 수리, 이용 상황, 환경이 같도록 환지 설계가 이루어지면 청산 절차가 필요 없는 가장 이상적인 환지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무슨 환지라고 합니까? 적응 환지.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작성 원칙은 뭐죠? 적응 환지 원칙이야. 적응 환지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하죠. 근데 7가지 전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이제 적응 환지 원칙인데 특례가 있죠? 적응 환지 원칙에 대한 특례. 환지계획 작성할 때 특례가 9개가 있는데 듣기만 들어야 돼요. 저에게 길을 주세요. 저에게 길을 주십시오.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부지정 신청하거나 환지 부지정에 동의를 하면은 특례로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죠. 종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고 동의하면 환지를 정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대신에 그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다면은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안 얻어야 돼요? 얻어야 돼. 이 필수예요, 필수. 그러면은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제외를 신청하거나 환지 부지정에 동의하더라도 임차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은 환지 부지정을 할 수가 없다. 이거 1번. 정환지 할 수 있죠. 감환지 할 수 있죠. 과소 토지는 어떻게 하죠? 과소 토지 소유자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 그렇죠. 과소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죠. 그래서 4개 했잖아. 1개, 2개, 3개, 4개. 환지계획 작성 특례 4개. 5번째.
입체한지 알 수 있어. 입체한지. 입체환지. 입체한지는 환지계획자성 특례 맞죠? 입체한지. 입체한지는 이거잖아요. 잠깐, 입체한지 잠깐. 입체한지는 조금 이따 설명해요. 별도로 문제가 한 문제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무튼 입체한지는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조성된 택지에 가름하여 건축물의 일부 아파트, 건축물의 일부하고 공유 지분이 교부되는 거 맞죠? 입체한지. 여섯 번째가 공공시설 용지. 공공시설 용지. 여러분, 도시개발이 끝나고, 여기는 시청 용지, 여기는 학교 용지로 정하면은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로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로 정할 때는 이 적용 환지 원칙 7개 중에서 2가지 기준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뭐죠? 위치하고 면적. 그렇죠. 위치, 면적. 그러니까 공공시설 용지는 위치와 면적을 따지지 않고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면적만큼 환지를 정할 수 있도록 특례가 인정되는 거죠.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로 정할 때는 위치와 면적에 있어서는 정응 환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7번째.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들어본 적이 있죠? 도시개발하기 전에 면사무소, 종전의 공공시설이 있었는데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공시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제 종전의 공공시설, 면사무소 땅은 공공시설로서 용도가 계속됩니까? 용도 폐지됩니까? 용도 폐지되거나 변경이 되잖아요. 공공시설 용도로서 용도 폐지되거나 변경될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8번째. 잘 듣고 대답해요. 규약 정관 시행 규정, 규약이나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정하지 않고 일단 보류합니다. 뭐죠? 보류지. 그게 보류지죠. 보류지. 다시.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된 토지입니다. 뭐죠? 보류지. 그중 일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사 경비에 충당할 용도로 쓰면은 채비지. 그래서 보류지 지정과 채비지 지정도 환지계획 작성 특례예요. 9개를 전부 복습한 거예요. 환지계획 작성 특례 9개. 그러면은 환지계획과 관련해서 이 정도를 복습을 하고 준비하면은 그 나머지가 나오면 운명 아니가? 여러분만 못 맞추는 거예요. 모든 전국 모든 수험생이 다 손들고 못 맞추고 다 같이 찍고 나오는 거야. 그럼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문제 풀겠습니다. 오세요. 139번. 139페이지. 1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환지 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환지 계획에 포함될 사항, 환지 설계 맞습니까? 환지를 설계하는 계획이잖아요. 필지부에 대한 환지 예정지 명시입니까? 환지 명시입니까? 환지 명시, 환지 설계, 환지 명시. 그 다음에 필지부에 건립된 출급조 청산 대상 토지 맞습니까? 청산 대상 토지 명시. 채비지 출급고 보류지 출급고, 채비지 보류지 명시.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게 뭐죠? 입체 환지,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시. 그렇게 보면 되잖아. 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 5번의 청산금 결정이 정답이에요. 청산금 결정은 환지 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 적으세요. 밑에 필기하세요. 저 밑에 공간에 필기하세요. 저 밑에. 여보세요. 청산금 적으세요. 청산금 빨리 적어주세요. 결정 시기, 확정 시기. 제가 틈나면 이거 적어드리거든요. 청산금 결정 시기. 청산금 언제 결정하죠? 청산금을 결정하는 시기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할 때 결정합니다. 적으세요.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해요.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해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합니다. 네. 확정은 언제 하죠?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네.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확정이 돼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확정이 되죠. 네.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환지 처분할 때 청산금을 결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알겠죠? 네. 근데 환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 등은 그 청산금 지급을 할 때 결정할 수도 있죠? 네, 예외도 있어요. 원칙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확정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확정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청산금 결정은 환지 계획으로 결정합니까? 시행자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합니까?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봐요. 금방 이 결정 시기하고 확정 시기를 알고 있었으면은 환지 계획 내용을 외우지 못해도 정답은 찾아갈 수 있었겠죠. 그죠? 이런 것은 이제 이해 위주로 풀어지는 거죠. 이런 이해력이 높아지면은 안 외운 게 나와도 당하지 않고 답이 보이게 되는 거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40페이지 2번. 자, 환지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습니다. 자,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 밑줄 긋고 손 떼고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면 누구의 인가 받죠? 네, 지령권자로부터 인가를 받게 됩니다. 틀렸죠? 인가권자 누구죠?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특도, 시장, 군수, 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됩니다. 2번.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 밑줄 쭉 거요.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 금전으로 청산, 금전 청산 동그라미예요. 손 떼고 이 경우에는 그 변경, 환지 계획 변경에 원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변경 인가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앞에 적어요. 동그라미 2번 앞에다 요약집 암기, 요약집 암기, 요약집 암기. 오해 암기 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검사 받을 거예요. 검사해 볼 거예요. 요약집 암기 하셨는지. 잠깐만요. 여기 아까 환지 계획을 인가받으면은 변경할 수 있고 변경은 변경을 받는 게 원칙인데 변경을 받지 않는 경우 있었죠. 합필 분필로 인한 변경, 종전 토지나 건축소의 동의에 의한 변경, 지적 청량 결과 반영을 위한 변경, 환지로 지정된 토지를 환지로 교부하지 않고 환지를 금전 청산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되잖아. 다음 3번.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은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동의 요구와 관계없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틀렸죠? 종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더라도 임차권자 등이 있다면은 그의 동의를 얻어야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자의 동의 없이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더라도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없죠. 다음 이릅니다. 4번.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수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서 환지를 정할 수 있고 또 면적이 작은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번. 환지 계획에는 채비지 또는 보유지 명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맞습니까? 네. 채비지 보유지 명시에 포함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죠. 맞는 거니까. 3번. 환지 방식의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시행자는 행정층이 아닙니다. 네, 옳은 것. 1번.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면 행정층이 아니니까 인가를 받아야 되잖아. 누구에게 인가 받죠?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지령권자 틀렸죠. 2번.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한 내용, 금전으로 청산한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할 때는 변경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아니한다. 3번.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 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고. 옳은 거죠? 이거 정답이죠? 4번.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은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틀렸죠? 그 환지 예정지에 지정되면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의 사용 수익권은 그대로입니까? 소멸합니까? 소멸하지만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에 와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에는 임차권이 소멸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나중에 설명이 될 겁니다. 5번.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청원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니고 환지 청원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입니다. 다음 날이 끝나는 때입니까?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입니까?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하게 됩니다. 4번과 5번은 환지 예정지 처분하고 환지 처분의 효과죠. 네, 저 뒤쪽에서 다시 설명이 될 부분이에요. 4번.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작성, 인가 등에 관련된 설명인데 옳은 것.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전보다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 환지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1번이 답. 2번. 환지계획에는 환지 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틀렸잖아요. 그 환지계획을 작성한 단계에서는 아직 공사 착수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이후에 환지 예정지 지정 여부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환지계획에는 환지 예정지 지정 명시는 포함될 수가 없죠. 2번 틀렸고요. 3번. 환지계획은 환지 예정지의 토지와 환지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뭐죠? 관리청계 작성 기준이라니까. 등이 붙어 있으니까 아닙니까?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 환지계획 작성 기준은 어떻게 되죠? 7개.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되죠. 그 중에서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이 3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뭐죠? 관리청계획 작성 기준이에요. 알겠죠? 네. 등이 붙어 있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안 돼요. 네. 이미 기출문제에 다 판가름 난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지원되는 도시개발구역에는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줄 것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줘서 결정하고. 맞습니까? 네. 다만 이 경우 공인평가기관의 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틀렸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되 그에 앞서서 반드시 공인평가기관, 즉 감정평가업체의 평가를 받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죠. 4번 발표하죠. 4번 발표하시고요. 잠깐만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뭐죠? 감정가격. 조성 토지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 플러스 공사비 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고 개발자가 협의 결정.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에서 결정한다고 외워놔야 된다니까. 환지 방식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은 어떻게 정하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되 그에 앞서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를 받게 하여야 한다. 암기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 물으면 다 알아요. 감정가격. 그리고 월행지 공급 가격 물으면 다 안다니까. 근데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은 뭐죠? 하면 뭐 감정가격 구시렁구시렁하고 막 그렇게 된다니까.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그에 앞서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를 받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됩니다. 이런 거 별표도요. 다 집어야 된다니까. 5번. 한국토지대공사인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토지대공사는 행정청입니까? 비행정입니까? 비행정청,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인가를 받는데 누구의 인가 받아야 됩니까?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그렇게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7번. 환지계획 작성 기준의 특례사항. 아까 9개 복습했죠? 네, 환지계획 작성 특례 9개 보겠습니다. 1번.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고. 2번. 위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이 등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3번.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환지 대상에 제외할 수도 있고. 4번. 공공시설 용지. 예를 들면 뭐죠? 학교, 시청 용지 등이잖아. 자, 학교나 시청 용지, 공원 용지 등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 계획으로 정할 때는 위치하고 면적 두 개입니다. 위치, 면적 등에 관하여 적용 환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또 여기도 등이 있으니까 지목을 넣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기면 안 됩니다. 이미 기출이 이렇게 됐다니까. 기출 문제로 검증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등자를 가지고 이렇게 뭐 질문하고 하면 안 돼. 댓글에. 알겠죠? 네. 5번. 보류지 중 일부를 채비로 정하여 도시개발 소유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답 몇 번이었죠? 4번.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로 정할 때는 적용 환지 기준 중에서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이 2개죠. 위치와 면적 기준만 적용이 배제됩니다. 나머지 5개는 적용됩니다. 네. 9번. 입체 한지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체 한지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번. 입체 한지는 아까
핵심을 나중에 문제 나오면 정리를 한번 해보기로 했죠. 그래서 잠깐만 설명 듣고 문제가 처음부터. 이게 해설이에요. 설명, 또 일종의 해설의 일종이죠, 뭐. 그래서 봐주시고요. 그럼 청산은 언제 결정하죠?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청장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합니다. 그게 원칙인데, 확정은 언제 되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약간 반응이 약간 좀 신경질적이었어. 자꾸 물어보니까. 약간 감정이 약간 묻었었어, 대답할 때. 알고 있는데 자꾸 물어본다는 거죠. 자, 봐주시고요. 입체한지.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그러실 리가 없죠. 자, 입체한지 봐주세요. 입체한지. 도시개발하기 전, 여기 400번지. 도시개발하기 전 400번지에 100제곱미터가 병의 농지였잖아요. 토지 범률이 50%면은 병원 종전 토지 면적 100제곱미터의 절반, 50%, 50제곱미터를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부담하는 거 맞죠? 그러면은 갑이 병이 환지를 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입니까? 50제곱미터. 네, 3.3을 넣으면 약 17평. 그럼 7평은 지목이 되어도 지목이 정하는 목적들을 건축하기에 충분합니까? 면적이 너무 작습니까? 작죠. 무슨 토지? 과수토지. 과수토지는 환지 대상에 제외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지를 받지 못한 병돌이 과수토지 소유자들은 좋아합니까? 네, 집단으로 반발합니까? 집단 반발하겠죠. 그러면 환지 교육구에 찾아와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 포크레인 바가지 위에 앉아버리고 뭐 불도저 밑에 누워버리고 하면은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입체한지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 병에게 시행자가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건축물, 주로 상가도 됩니다. 근데 주로 아파트예요, 아파트. 건축물 아파트 전부 줍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건축물 일부. 그건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상가 일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건축물인 토지의 공유 지분이 그거입니다. 토지의 공유 지분. 아파트라면 구분 건축물. 토지는 공유 지분권을 주는 거죠. 이것을 무슨 환지라고 합니까? 입체 환지라고 그래요. 그때 입체 환지 요건. 기본을 점검해 봐야죠. 요건 두 가지가 어떻게 되죠?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데모를 못하게, 집단 행동을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 말이에요. 데모를 못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그렇게 한 거죠. 데모할까봐.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종전 토지나 건축 소재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신청이 있어야 됩니까? 종전 토지나 건축 소재의 신청을 받아. 그렇게 됩니다. 이 개정된 거라. 옛날에는 동의를 받아.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종전 토지나 건축 소재의 동의를 얻어. 그렇게 되어 있다가 신청을 받아로 바뀌었다는 거, 법이. 그럼 여기다가 무심코 동의라고 되어 있으면 안 보여. 그러니까 콕 집어줘야 보인다니까. 이 두 가지를 살짝 외워도 그러니까.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종전 토지나 건축 소재의 신청을 받아. 그렇게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봐요. 입자한지 신청자 병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해서 권리가액을 재산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6천만 원, 6천만 원입니다. 병돌이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권리가액 재산을 평가하니까 6천만 원인데 지금 자 환지교육국에서 입체한지 신청자에게 공급되는 아파트 구분 소유권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43평, 32평, 22평 이렇게 세 가지예요. 43평 공급가격이 3억이고 아파트 공급가격 구분 건축물 공급가격이 3억이고 32평은 2억이고 22평은 1억이고 네. 아, 진짜 이랬으면 좋겠다. 집값이. 맞죠? 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집 살려고 평생을 바치지는 않잖아. 그죠? 네.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안 오는 게 낫습니다. 팔아 쓸 수도 없는 거, 뭐. 어차피 하나 사야 될 거 아닙니까? 팔고 뭐 금정산에 천막 치고 살 수도 없고, 뭐. 팔아 쓸 수도 없는 거고요. 오르면 기분만 좋아요. 괜히 부자도 아닌데 부자 같고 막 그렇게 되잖아. 어차피 뭐 집 하나 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팔아 쓸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 오르는 게 좋고, 하나는 어차피 있어야 되는 거. 하나는 뭐 팔아 쓸 수도 없고 그래요. 거기에 쏘가서 자꾸 바꾸잖아, 이렇게. 그죠?
그죠? 여보 하면은 또 그래 알아서 팔고 또 적금 좀 찾고 뭐 대출 적금은 5천만 원 찾고 대출은 2억 받아가지고 한 10년에 갚을만 하면 또 여보 하면은 또 갈아타야 되고 또 빚만 또 늘고 평생 그거 갖고 있잖아. 오르면 이제 기분이 좋죠. 기분은 좋은데 헐 대출금 갚고 뭐 그래야 되고 그래야 되죠. 자, 그러면은 입체한지를 신청한 병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6천만 원이고 입체한지 신청자에게 공급되는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은 1억이고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의 몇 프로 이하? 70% 이하이면 6천만 원이니까 1억에 70% 이하 맞죠? 병은 입체 한지 신청 대상자, 즉 아파트 입주권 신청 대상에 제외될 수 있어요. 입체 한지 신청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의 몇 퍼센트 이하? 70% 이하인 경우에는 입체 한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단 종전 토지, 입체 한지 신청자가 종전 토지의 건축물 소유자입니까? 주택 소유자입니까? 주택 소유자는 권리가액과 관계없이 입체 한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9번. 입체 환지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출국고 기업,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출국고 기업,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출국고 니은, 동의를 얻어 출국고 니은. 일단 동의는 틀렸습니까? 신청을 바꿔야 됩니까?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신청. 이런 거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입체한제 요건으로 한번 외워본 사람이 찾을 수 있다니까. 종전 토지나 건축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네, 건축물의 일부 동그라미. 건축물의 일부는 이꼴 소유권입니까? 구분 소유권입니까? 구분 소유권.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 동그라미. 공유 지분이 부여됩니다. 이것을 입체 환지라고 하죠. 옳은 걸로 찾아야 되니까 1번은 일단 틀렸죠? 2번 이럽니다. 입체 환지 신청한 자의 종전 소유 토지. 입체 환지를 신청한 병돌이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권리가액, 재산 권리가액이 아까 얼마였죠? 6천만 원. 6천만 원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의 몇 프로? 70% 이하이면 입자한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죠. 80이 틀렸죠? 네. 그 다음에 3번. 입자한지 신청 기간은 환지 신청 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줄 거죠. 통지한 날부터 며칠이죠?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입자한지 신청 기간을 정하는 게 원칙이잖아. 4번. 환지전 토지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그 권리가액과 관계없이 입자한지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건축물 소유자가 아니고 환지전 토지의 주택 소유자입니다. 주택 소유자는 권리가액과 관계없이 입자한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5번. 입자한지에 따른 주택 등을 공급하고 남은 건축은 일반에게 공급을 하되 환지 대상자들 제외되어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제도 조성된 토지를 환지받지 못하고 금전으로 청산받은 자 또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이 허용이 돼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강조드린 것은 지문에 다 들어와 있죠? 그럼 봐요. 입자한지 신청, 입자한지와 관련된 문제는 9번 문제, 10번 문제를 벗어나서 출제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9번, 10번을 반복하셔야 됩니까? 반복하는 게 정답이라는 이야기예요. 10번 문제 봅시다. 10번이 쉬우니까 바로 읽을 거예요. 도시개발법상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행자는 입체 환지로 건설된 주택 등 건축물을 인가된 환지 구역에 따라서 환지 신청자에게 공급을 할 경우에는 주택법상 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틀렸죠? 이 답이에요. 그 입체 환지로 건설된 주택 등 건축물을 그 환지 구역에 따라서 입체 환지 신청자에게 공급할 때는 줄 것이죠. 주택법상 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법상 주택 공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 기준에 적합해야 될 법상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입체 환지 신청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때는 주택법상 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번이 정답이구나. 2번. 1시대 동그라미, 일명 동그라미. 1시대 또는 1인이 하나의 성의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몇 주택이죠? 1주택. 1주택 공급이 원칙이고 3번. 같은 시대에 속하지 않은 2인 이상 줄 것이십시오. 2인 이상이 1주택과 1토지를 공유한 경우, 공유 동그라미. 이 경우에도 몇 주택이죠? 1주택 공급 원칙이죠. 그래서 1시대 1인 공유자 모두 1주택 공급이 원칙이죠.
4번 수도권 정비구역업소 밑줄 것이십시오.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도시개발구역.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도시개발구역이니까 외곽지죠? 외곽지. 외곽지니까 투입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래서 1주택 공급 원칙에 대한 특례로서 소유주택수만큼 공급이 가능하고요. 5번 사업 시행자는 지금부터 쭉 껐습니다. 밑줄 쭉 꺼세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등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까지 줄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까지 줄 거예요. 밑에 적어요. 기준일. 기준일이라고 적어요. 기준일. 기준일. 기준일이라고 적어줍니다. 이 기준일에 다음 날부터 동그라미 합니다. 다음 날부터 동그라미. 또 줄 거죠?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된 경우 줄 거예요.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는 손 떼고 해당 토지나 건축에 대해서 밑줄 것이십시오. 금전으로 청소하거나 환지 지정이 제한될 수 있다. 맞게 됩니다. 이거 10번에 5번을 11번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 듣고 다시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좀 길어지니까 여기서 또 끊을 거예요. 잠시 휴식하고 11번 설명 듣고 10번에 5번을 다시 읽고 그렇게 또 토지보험을 읽게 나갈 거예요. 예. 잠시 휴식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